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것은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김만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발꿈치를 들고 거실로 향했지요. 주방불도 켜지 않은 채 정수기물 한 잔을 들이키며 그는 습관처럼 품 안의 낡은 가죽 수첩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에 닿는 너덜너덜한 수첩의 감촉은 그에게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지난 30년간 전국 방방곡곡의 시장 바닥을 훑으며 기록한 생생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툭 던진 맛의 비결비가 오는 날 밀가루 반죽이 늘어지는 정도, 그리고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설탕과 물엿의 황금 비율까지. 그것은 만수에게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청춘을 바쳐 일군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 성벽은 오늘 아침 달콤식품 본사 회의실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부장님, 지금 이 도표가 안 보이십니까? MZ세대의 검색어 트렌드와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팥 함량이니 숙성 시간이니 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38살의 신임 본부장 박태준이 만수의 기획안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기획안은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지만 만수는 얼른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 올렸습니다. 그의 무릎에서 뚝 하는 뼈 마디 소리가 났지만 태준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요. 본부장님, 유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자의 핵심은 깊은 맛입니다. 30년 넘게 우리 제품을 찾는 단골들은 그 미묘한 차이를 금방 알아챕니다. 이 배합비를 바꾸면. 아이고, 김 부장님, 그 30년이라는 단어 좀 제발 집어치우시죠. 그놈의 낡은 수첩에 적힌 쉰내나는 경험치가 우리 회사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혀끝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태준의 비아냥거림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만수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후배 오 대리와 눈이 마주쳤지만 오 대리는 죄송한 듯 얼른 고개를 숙여버렸지요. 만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십 명의 후배 앞에서 당하는 이 공개적인 멸시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만수가 향한 곳은 자신의 원래 책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 태준은 조직 개편을 핑계로 만수의 자리를 화장실 바로 옆 복도로 옮겨버렸습니다. 칸막이조차 없는 좁은 책상.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30년 경력의 베테랑 부장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지요. 만수는 복도 끝 작은 의자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지나가는 여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짐짓 바쁜 척 펜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비웃을까 봐혹은 동정할까봐 그는 더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쏟아부은 열정이 고작 화장실 앞 복도만큼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퇴근 시간 만수는 정문을 나서며 구두 뒷굽을 고쳐 신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태준의 독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쉰내 나는 구시대 유물.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만수는 마법처럼 표정을 바꿨습니다. 거울이 없는 골목길 담벼락 앞에서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며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왔어. 우리 강아지들 아빠 왔다.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요. 식탁 위에는 만수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죠? 요즘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 까다롭다면서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만수는 아무렇지 않게 소주병을 따며 허허 웃었습니다. 에이, 별일은 무슨. 그 본부장 친구가 나를 얼마나 신임하는데 오늘도 내 아이디어 듣고 다들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었어. 나 김만수의 아이 바닥 레전드라고. 딸아이가 아빠의 어깨를 주무르며 제잘거렸습니다. 우와, 우리 아빠 역시 최고. 아빠, 나 이번에 학원비 조금 올랐는데 괜찮아? 만수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호기롭게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공부하는 건데 아빠가 얼마든지 밀어줘야지. 걱정 마, 아빠 회사에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은 쓰라렸습니다. 화장실 옆 복도에서 락스 냄새를 맡으며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과 집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가장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만수는 가족들이 잠든 늦은 밤홀로 베란다에 나가 담배 한 대를 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꺼내본 낡은 수첩. 그 속에는 내일 태준에게 보고해야 할 신제품 배합표가 적혀 있었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정답을 내놓아도 태준은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밤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 보이는 회사의 네온사인은 오늘따라 유난히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모서리를 쓸어내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 얇은 종이 몇 장에 담겨 있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는 잠든 가족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또다시 화장실 옆 복도로 출근해야 한다는 공포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치욕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달콤식품의 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본부장은 상반기 주력 신제품인 슈퍼 크런치 초코바의 최종 샘플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거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요. 자, 이번 신제품은 기존의 공정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천연 코코아 버터 대신 식물성 유지를 썼고 설탕 대신 고농축 감미료를 넣었죠. 데이터상으로 아이들은 이 자극적인 단맛에 더 환호합니다. 김 부장님 생산 라인 배합비 수정하셨나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지난주 그가 밤새도록 연구소에서 남몰래 테스트했던 결과가 적혀 있었지요. 본부장님만 됩니다. 이 배합비로 생산하면 실온에서 초콜릿이 녹아내리는 내열성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뒷맛이 너무 써서 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낼 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지켜온 건강한 단맛이라는 원칙을 깨면. 아, 또 그놈의 원칙. 김 부장님 지금 제 명령 거부하시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회의실을 찢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만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수십 명의 후배 직원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원가 15% 절감, 유통기한 3개월 연장. 이게 지금 우리 회사에 필요한 혁신이에요. 부장님처럼 낡은 수첩이나 들여다보며 감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태준은 만수의 손에 들린 낡은 가죽 수첩을 낚아채듯 빼서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게 부장님의 성역이라도 돼요? 본부장님 돌려주십시오. 그건 제 개인적인 업무 노트입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허공에 흔들었지요. 이딴 곰팡이 냄새나는 종이 뭉치가 우리 회사 발목을 잡고 있는 거군요. 30년의 노하우? 아니죠. 이건 30년 된 쓰레기입니다. 그 순간 태준은 회의실 한쪽에 놓인 파쇄기 안으로 만수의 수첩을 사정없이 밀어넣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기계가 돌아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만수의 청춘이 담긴 기록들이 하얀 가루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됩니다. 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파쇄기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994년 첫 입사 날의 설렘부터 부도가 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적었던 눈물겨운 레시피들 전국 공장을 돌며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담긴 그 소중한 역사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대리는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글썽였고 다른 직원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만수는 파쇄기 앞에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모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김 부장님, 당신의 그 쉰내 나는 시대는 방금 이 기계 안에서 끝났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 책상도 사치인 것 같으니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세요. 권고사직 처리해 줄 테니 조용히 물러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태준은 차가운 냉소를 남기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바쳐 충성했던 회사가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수첩을 쓰레기처럼 갈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가슴이 뻥 뚫린 듯한 허망함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지요. 만수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복도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찌르는 화장실 앞에서 그는 종이컵 하나와 낡은 볼펜 한 자루를 챙겼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정문 앞 쏟아지는 소나기가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우산을 씌워주려 달려왔지만 만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여기 안 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종이봉투 하나 달랑 들고 쫓겨나는 길. 만수는 빗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달 나가는 학원비와 대출 이자는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지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진심과 정석이 돈과 수치라는 이름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입사했을 때 느꼈던 그 뜨거웠던 열정은 이제 차가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근은 텅 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신 같던 수첩은 없었지만 30년간 몸으로 익히고 혀로 기억해낸 데이터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쉰내 나는 늙은이라고? 아니, 너희가 버린 건 쉰내가 아니라 진짜 맛의 정수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해주마. 만수는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워두은 방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다음 날부터 시작된 전직 부장의 일상은 산등성이에 걸린 안개처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퇴사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최근은 양복을 차려입고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 없는 만수가 향한 곳은 동네 뒷산의 작은 벤치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방 하나를 무릎에 올리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지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만수 부장님 되시나요? 바른식품의 윤지연입니다. 그것은 만수의 멈춰버린 시계 태엽을 다시 돌리게 할 운명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의 헌신을 배신당한 만수에게 세상은 뜻밖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른식품의 사옥은 달콤식품처럼 화려한 유리 통창으로 치장되지는 않았지만 복도마다 은은한 곡물향과 사람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윤지연 대표의 안내로 들어선 연구소 기획실은 만수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공간이었지요. 최첨단 분석 장비들이 즐비한 한편에 커다란 나무 도마와 무쇠 가마솥이 놓여있는 묘한 조화가 만수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김 상무님, 여기가 앞으로 상무님이 마음껏 뛰어노실 놀이터입니다. 수첩은 잃으셨지만 그 수만 번의 배합을 기억하는 상무님의 손끝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했잖아요. 윤 대표의 따뜻한 격려에 만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첫 출근 날 정장 상의를 벗어던지고 하얀 위생복을 입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요. 30년 경력의 노병이 온다고 해서 긴장했는데 정작 그는 데이터 시트를 보는 대신 포대에서 밀가루를 한 움큼 집어들어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점도를 확인하는 원시적인 방식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만수는 가장 먼저 약과 쿠키복원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달콤식품에서 박태준이 쓰레기 취급하며 파쇄기에 갈아버렸던 그 레시피였죠. 하지만 만수는 단순히 복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구원들을 데리고 새벽 시장을 돌며 국산 생강의 알싸한 향을 찾고 강화도의 조청장인을 찾아가 끈적임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상무님이 수치는 기존 데이터보다 당도가 5% 낮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확실한 단맛인데 너무 슴슴하지 않을까요?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만수는 허허 웃으며 커다란 가마솥에서 갓 끓여낸 조청 한 방울을 그의 입에 넣어주었죠. 자네의 뒷맛을 보게. 설탕의 단맛은 혀끝에서 끝나지만 곡물을 사겨 만든 조청의 단맛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가슴까지 은은하게 남는다네. 사람들은 이제 자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진짜를 찾고 있어.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연구원은 멍하니 입안에 남은 깊은 여운을 음미했습니다. 데이터 수치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 빚어낸 깊이 있는 맛이었죠. 그날 이후로 연구소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기계 소리만 들리던 곳에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직원들은 만수의 손맛을 배우기 위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간 점검을 위해 들른 임원진들 앞에서 만수는 시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화려한 토핑도 자극적인 색감도 없는 수수한 모양새였지요. 임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쫀득하게 살아있는 식감,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계피와 조청의 향이 어린 시절 할머니가 내어주던 따뜻한 기억을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재무이사가 안경을 벗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과자가 아니라 위로네요. 김 상무님,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본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윤지연 대표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지요. 출시일은 늦춰도 좋습니다. 김 상무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바른식품의 모든 자원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김만수라는 사람의 30년 진심을 세상에 내놓으려는 거니까요. 만수는 그날 밤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상무 승진 소식을 비밀로 한 최혜전과 다름없이 묵묵히 들어왔지만 아내는 남편의 변한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퇴사 직후 사그라들었던 눈동자의 불꽃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여보,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요. 아내의 물음에 만수는 그저 싱긋 웃으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이랑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만든 진짜 멋진 선물 보여줄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만수는 잠들기 전새로 마련한 수첩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데이터는 과거를 말하지만 진심은 미래를 만든다. 그는 더 이상 화장실 앞 복도에서 떨던 쓸쓸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른식품의 젊은 연구원들이 상무님 이라며 달려와 질문을 쏟아내는 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출시를 앞둔 폭풍 전야 만수는 전국의 장인들을 소집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고요한 듯 보였지만 바른식품의 물류창고는 새벽 3시부터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만수가 30년의 내공을 쏟아부어 만든 할메니얼 약과 쿠키가 세상에 나온 지 단 사흘 만의 일이었지요. 처음엔 인사동과 익선동의 작은 팝업 스토어에서 시작된 불길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액상과당에 지친 젊은이들이 만수가 직접 고아낸 조청의 깊은 맛에 열광하기 시작하더니 SNS에는 인생 쿠키 영혼을 달래는 맛이라는 해시태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만수는 연구소 입구에 서서 쉴 새 없이 나가는 트럭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 마련한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지요. 예전처럼 너덜너덜하진 않았지만 그 속엔 이미 수천 명의 시식평과 온도에 따른 조청의 미세한 점도 변화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연 대표가 커피 2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무님 보셨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서버가 3번이나 다운됐대요. 생산팀에서는 물량을 못 맞춰서 비상이라는데 상무님 표정은 왜 이렇게 담담하세요? 만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먼 하늘을 보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웠던 거예요. 껍데기만 화려한 게 아니라 속이 꽉 찬 진짜 말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배운 건 레시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었거든요. 이제야 그 마음들이 응답해주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바른식품의 성공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많이 팔리는 수준이 아니었지요. 김만수라는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되어 그가 만들면 다르다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1층 로비에는 그의 쿠키를 사기 위해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오픈런,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외신들까지 K-디저트의 대부라며 그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달콤식품은 그야말로 침몰하는 난파선과 같았습니다. 박태준 본부장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화학 첨가물 범벅의 신제품들은 대규모 리콜 사태에 휘말렸고 유통업체들은 앞다투어 달콤식품의 물건을 매대에서 빼버렸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쳤고 성난 주주들은 본사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바른식품 상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비서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달콤식품의 박태준 본부장과 백발이 성성한 오너 일가 대표이사였습니다. 한때 만수를 화장실 앞 복도로 내쫓으며 비웃던 박태준의 모습은 간데없었습니다. 명품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눈 밑은 하게 꺼진 채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였지요. 김 부장님, 아니 김 상무님. 박태준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만수의 책상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뒤따라온 대표이사는 차마 만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만수는 읽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어떤 분노나 원망도 서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박태준을 더 미치게 만들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긴 예약 없이는 들어오실 수 없는 곳인데요. 만수의 정중하지만 서늘한 말투에 대표이사가 먼저 무릎을 꿇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상문회가 자네를 몰라봤네. 그동안의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게.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야. 자네가 개발한 그 약과 쿠키 기술 제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살 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네. 자네 30년 청춘이 담긴 곳 아닌가. 만수는 피식 좁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청춘이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니 참으로 가증스럽게 느껴졌지요. 그때 박태준이 만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수첩. 제가 파쇄기에 넣은 거 그거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부장님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부사장 자리든 뭐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제발 그 레시피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지금 우리 공장들 다 놀고 있습니다. 직원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단 말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가득했던 눈동자에는 오직 생존에 대한 갈구와 비겁함만이 가득했지요. 만수는 태준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파쇄기에서 간신히 건져냈던 갈기갈기 찢어진 수첩 종이 조각 몇 개가 들어있었죠. 본부장님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이 종이 쪼가리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파쇄기에 밀어 넣을 때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이건 제 인생이고 우리 회사의 역사라고 빌었었죠. 그때 본부장님은 웃으셨습니다. 쉰내 나는 늙은이의 망상이라고요.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다른 식품의 제품을 싣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트럭들이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구걸하는 건 내 레시피가 아니라 당신들이 발로 차버린 신뢰입니다. 식품은 숫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재료에 대한 진심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버린 달콤식품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절박하게 만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김상무, 그래도 우리가 남인가? 자네 퇴직금도 넉넉히 챙겨줄 테니. 퇴직금요? 저는 이미 바른식품에서 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저는 이제 김 부장이 아니라 바른식품의 상무입니다. 경쟁사의 기밀을 넘기라는 제안은 아주 무례하시군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파쇄기에 넣은 것은 한 노인의 수첩이 아니라 달콤식품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었다는 사실을요. 본부장님, 그만 나가주십시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만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른식품의 보안요원들이 들어와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가며 한 번만 살려달라. 고 소리치는 박태준의 비명은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습니다. 한때 만수가 앉아있던 그 치욕의 장소에서 들리던 소리와 똑같았지요. 그들이 떠난 뒤윤지연 대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마음이 약해지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단호하시네요. 만수는 낡은 수첩 조각이 담긴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약해질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알아봐준 분들과 제 과자를 믿고 먹어주는 사람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이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에 우리 전통의 맛을 심어줄 겁니다. 만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배신당한 30년의 눈물은 이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그를 지탱하고 있었지요. 그는 다시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연구소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 전통 장류를 활용한 초콜릿 개발을 위해 모인 젊은 연구원들이 활기차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해고당했던 일화장실 앞 복도에서의 수모, 그리고 바른식품에서 다시 일어선 과정까지. 아내는 펑펑 울며 만수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고 아이들은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만수는 비로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는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설렘 때문이겠지요. 진짜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30년의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일은 봄날 바른 식품의 본사 로비는 밀려드는 취재진과 해외 바이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장이 아닌 단정한 하얀 위생복을 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김만수 상무가 서 있었지요. 오늘은 바른식품이 달콤식품을 제치고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전 세계 20개국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복잡한 데이터 도표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가슴 주머니에서 세로 장만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을 뿐입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낡은 방식과 투박한 약과 하나로 세상을 사로잡았느냐고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숫자는 유행을 따라가지만 진심은 본질을 지킵니다. 저는 그저 30년 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사람의 맛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강연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 뒤편 행사장 구석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그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명예 퇴진을 당하고 업계에서 매장당하다시피 한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만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파쇄기에 갈아버렸던 것이 한 노인의 아집이 아니라의 시대가 가장 갈구하던 진짜 가치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만수는 행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때 똑똑 소리와 함께 오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달콤식품이 무너지기 직전 사표를 던지고 만수를 따라 바른식품으로 적을 옮긴 상태였지요. 상무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교육자료입니다. 상무님이 강조하신 원재료 산지 확인 매뉴얼을 첫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허허, 대리. 아니, 이제 오 과장이지? 고생 많았네. 이제 자네가 이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채워가야 해. 내가 없어도 이 맛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말이야. 만수는 자신의 수첩을 오 과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30년 내공의 전수이자 세대 간의 아름다운 교체였습니다. 오 과장은 묵직한 수첩의 무게를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날 저녁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싱싱한 도미 한 마리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골목길 담벼락에서 웃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여유와 평온함이 자연스레 배어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밥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지요. 아내는 만수의 거친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30년 세월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수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제과 공장에 입사해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던 청년 김만수의 모습이 별빛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걸어온 그 길 끝에 비로소 가장 달콤한 결실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어제 유행하던 것이 오늘 사라지는 급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화려한 껍데기는 눈을 즐겁게 할 뿐이지 만정성이 담긴 본질은 영혼을 채운다는 것을요. 김만수의 낡은 수첩은 이제 박물관이 아닌 수많은 청년의 가슴속의 진심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창틀에 놓인 가족사진 옆에 자신의 수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다한 삶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트렌드보다 강력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김만수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만수 상무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극을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시원함과 동시에 묵직한 울림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김만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구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변두리로 밀려난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배들의 모습 말이죠.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어제 배운 기술이 오늘 쓸모 없어지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껍데기와 차가운 숫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또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오랜 시간 발효된 진심, 과숙련된 연륜이라는 사실을요.
30년 동안 손때 묻은 그 낡은 수첩은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깊이이자 비바람을 견뎌온 거목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지금 혹시 나는 이제 뒤처진 게 아닐까? 하며 쓸쓸한 복도 끝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그 본질의 가치를 알아봐줄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김상무처럼 인생 최고의 역전 홈런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거울 속의 자신에게 혹은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견뎌온 그 세월은이 세상 무엇보다 값진 데이터입니다.